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코리아에서 리크루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혜정입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내지는 구글 코리아에, 내지는 구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저도 사실 수년 전에는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진로를 고민하는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열정이 많고 정말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만큼 그만큼 좀 힘들기도 하고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긴 터널을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고 인상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네, 다 아시겠지만 지피 득이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밤에 상대편을 알면 백번 전쟁에 나가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인데요. 비단 전쟁터에만 쓰이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구성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 커리어 패스, 그런 것들을 알고 요즘에 준비를 하시는 건 첫 번째. 그리고 우선 상대편을 알아야겠죠. 그 회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오늘의 경우는 구글에 대해서, 구글의 채용 전략이라든지 지원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지원했을 때 떨어짐이 없도록 구글에 있어서는 오늘은 엔지니어링 포커스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기술 면접에 대해서 이모저모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레주메 작성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오늘 지금 영상에 최대한 좀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요. 실시간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또 저희가 그 사전에 공지를 해드렸던 저희 그 질문 페이지가 있습니다. goo.le/kkis 숫자 4인데요. 여기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구글 플러스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끝날 때쯤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2에 대한 부분, 레주메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레주메 작성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지원을 위한 꼭 필수 구비 서류, 내지는 난 뭔가 준비한 게 없는데 뭔가는 써야 하고 그런 내가 여기 쓰지 않은 게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 내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서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대체 이 한 장의 종이를 가지고 나를 얼마만큼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리크루팅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장의 레주메를 보고 또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그 서류를 보다 보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게 조금은 지루하고 좀 이거 쓰기 귀찮은데 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리크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한 장의 레주메야말로 여러분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 레주메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을 알 수 있고 바로 여러분의 첫인상이 이 레주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첫인상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듯 여러분도 어쩌면 이 레주메를 통해서 평가가 되실 수 있는데요. 최대한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리크루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비슷한 포맷에 비슷한 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경력, 여러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까지 사실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레주메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다 보면요. 갑자기 눈에 확 띄는 레주메가 있어요. 그거는 비단 그 레주메 디자인이나 포맷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진솔하게 담겨져 있고 흐름이 있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에 열정이 있는지 정말 이 사람 프로그래밍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정말 여기저기 앱 개발도 나가보고 코딩 대회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실력을 쌓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레주메를 통해서 봤을 때 저희는 정말 기분도 좋고 눈이 확 뜨거든요. 바로 이런 레주메를 여러분들이 쓰시길 바라고요. 같은 문장을 써도 좀 엣지 있고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도 좀 더 의미를 넣어서 그렇게 임팩트 있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은 제네럴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레주메 작성하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이거는 꼭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구글에서 레주메를 접수를 받을 때는요, 우선 영문 레주메를 받습니다. 이유는 구글 코리아에서만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뷰가 끝난 이후에는 다른 오피스라든지 본사의 다른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프로필이라든지 인터뷰 피드백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읽으실 수 있도록 꼭 영문 레주메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포맷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다양하게 주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림을 주시기도 하고 또 PPT 파일을 주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본인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구글은 창의적인 회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셨던 것 같은데요. 리크루터가 볼 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레주메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약간 건조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최대한 그 형식을 살려서도 내용적으로 충실해주면 괜찮기 때문에 형식에 있어서는 되도록 이 형식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보기 좋은 스타일은 PDF고요. 그리고 MS 워드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 포맷으로 적어주시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레주메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오셨고 또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런 걸 반영하는 자료입니다. 때로 그런 부분을 문장으로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블랙 포인트를 통해서 키포인트만 적어주시고요. 처음 시작할 때 문구를 무언가를 만들었다, 디자인을 했다, 디버깅을 했다 등등 그러니까 액션 월드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버레터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커버레터를 포함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그런 거는 자유시지만 중요한 거는 레주메 안에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 그거는 명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에듀케이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듀케이션 들어가서 이제 보통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학위라든지 전공, 그 다음에 학교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학과 졸업 연도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주메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까요? 보통 이름 쓰시고 여기에 이제 주소라든지 이메일하고 컨택트 정보 여기 적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되고 싶다, 어느 포지션에 지원을 하고 싶다, 여기에 적으셨죠. 그런 다음에 이 에듀케이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학산지, 석산지 밝히시고, 그리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 하시고, 그 다음에 GPA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평점이 너무 낮은데 이걸 꼭 넣어야 되나요? 저도 사실 GPA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여러분들 GPA가 좀 낮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단지 GPA 때문에 저희가 떨어뜨리면 말이 안 되겠죠? 만약에 GPA가 낮고 이것이 나를 어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대신에 이런 부족한 부분은 다른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든지 다른 익스피리언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전공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학산지, 석산지, 학위 정조는 꼭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날짜라든지 기간이 이 앞부분이라든지 이 뒷부분에 명시가 돼서 언제 입학을 하셨고 언제 졸업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다니고 계신지 정도는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입이라면 경력 부분에 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에듀케이션 부분에다가 들으셨던 수업을 리스트를 쭉 적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고리즘, 뭐 컴파일러, 뭐 OS,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서 이 사람이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수업들은 다 이수를 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게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그 경력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경험을 적는欄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직을 또 고려 중인 분들도 많이 조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쓰시죠? 네, 회사하고 여기 기간 적으실 수 있고요. 앞에도 앞이나 뒤나 기간 적으시고 거기서 맡으셨던 그 직책, 타이틀 적어주시고 밑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실 거예요. 레즈메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굉장히 팩트 중심이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진행을 했다. 몇 명의 팀을 이끌었다. 땡!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좀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런 임팩트를 줬다. 이런 팩트와 이런 그 활동과 그 회사에 이런 임팩트를 줬다. 단순히 팀을 리드를 한 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트레이닝을 하고 어떤 리더십을 개발하고 이런 역량을 쌓았다. 이런 내용이 한 줄 안에 들어있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임팩트가 이렇게 있었구나. 회사에 이만큼 기여를 했구나. 이게 뭐 레베뉴랑 관련된다면 몇 % 신장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연한 거지만 여기 이제 기간 들어가면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쓰시는데 가장 최근의 경력이 맨 위로 올라가게끔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인턴십도 포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이 아니더라도 따로 개발하셨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꼭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잖아요. 꼭 이렇게 인플로이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모바일 앱 개발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해가지고 지금 그 사용자가 몇만이 되며 지금 그거를 통해서 내가 또 수익을 벌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제네럴한 뭐 이력서라든지 아니면은 에듀케이션 또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모두가 다 경력도 이제 기재를 하실 거고 이제 학교에 대해서도 쓰실 건데 거기에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입니다. 인데요. 바로 이거야말로 본인의 뭔가 좀 특별한, 유니크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장학금을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수상 경력이 있다던가, 코딩 관련된 대회에 나가서 입상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출판을 하거나, 리서치 페이퍼를 냈거나, 그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구글에서 보면은 구글 해커톤을 통해서 개발을 하셨고 아니면 구글 코드잼을 나가서 수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더라면은 내가 이런저런 개발 기회가 있어서 이걸 만들어봤다. 그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신다면은 아 이분이 정말 개발에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이만큼 노력을 하셨구나 라는 걸 저는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본인만의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네럴한 부분이고요. 이력서 관련해서 3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페이지 안에 꼭 다 넣어야 되나요? 많이 궁금하셨죠? 물론 한 페이지에 넣으시면은 경력이 기신 분들도 뭐 15년, 16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한 페이지 안에 거의 1년의 경험을 한 줄로 요약해서 넣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보기도 좋고 굉장히 뭐랄까요 신뢰감을 주는 이력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경력이 다양하고 한 페이지에 도저히 넣을 수가 없다 한다면 굳이 한 페이지에 목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셔도 그것이 본인을 정말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가능하시고요. 좋은 종이에 디자인을 예쁘게 꾸며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생각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내용적으로 승부를 보셔야 되지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술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용의 엣지를 넣으셔야지 디자인에 너무 신경을 쓰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레퍼런스를 꼭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모든 인터뷰까지 진행한 후에는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뭐 안에서 밖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력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알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알아야지 그거 나가서 위태로움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바로 GP에 대한 부분, 구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구글의 채용이라든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요. 동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구글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채용 사이트에도 공지가 잘 올라오지 않고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구글은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수시 및 상시 채용 방식입니다. 즉, 팀의 필요에 따라 포지션이 수시로 열리고 그렇게 열린 포지션은 최종 후보자가 채용되기까지 항상 상시 올려져 있습니다. 간혹 구글은 언제까지 채용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마감 기한이 따로 있지 않고
채용이 될 때까지 이력서를 받고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언제까지 몇 명을 뽑겠다 라는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뽑더라도 그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뽑힐 때까지 계속 채용을 하는 것이 구글의 채용 방식입니다. 구글 채용 사이트에서 해당 포지션의 링크가 사라졌다면 그 포지션의 채용이 완료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채용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글 채용 사이트는 google.com/jobs입니다. 구글 홈페이지인 google.com에 /jobs를 붙이시면 됩니다.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Do Cool Things That Matter 라는 사인 아래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검색창에 찾는 포지션 아니면 장소 혹은 팀을 검색해서 본인에게 맞는 포지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시면 구글 홈페이지 google.com의 페이지 하단에서도 채용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지원하실 때 보통 회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그 기업의 정보나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파악하실 텐데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글 정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구글의 목표는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제품, 기업 정보, 경영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중간에 구글 채용 정보라고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구글의 근무 환경이 어떤지 또는 구글 직원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구글의 채용 정보를 검색하거나 전세계 구글 사무실 중 한 곳을 확인해 보세요. 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구글의 근무 환경을 클릭해 볼까요? 구글의 생활과 문화를 보여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성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장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어떤 모습일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구글 채용 정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글 홈페이지처럼 검색창이 있어서 키워드나 포지션별로 검색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에 자신 있는 개발자의 경우 검색창에 자바라고 치시면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 아래에 검색됩니다. 또한 TV 개발 경험이 있는 분은 검색창에 TV로 적으시고 관련된 프로덕트와 포지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검색 결과를 보다 좁히실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데 장소를 서울로 한정하고 싶다 라면 지역을 아시아 패시픽 그리고 세부 지역을 서울로 설정하시면 서울에 오픈된 프로덕트 매니저 포지션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또한 팀과 업무에 따라서도 본인에게 맞는 포지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개발자를 상대하면서 구글의 상품이나 기술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팀에서 테크니컬 클라이언트 페이싱을 선택하시고 또 세부 팀 선택란에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를 고르시면 관련된 포지션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지원하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지역은 서울,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신입 포지션에 지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google.com/jobs를 통해서 구글 채용 페이지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검색창에 서울,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칩니다. 세 번째, 검색된 포지션 중 신입을 뜻하는 뉴그레드 포지션을 찾습니다. 자, 이제 서울 오피스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신입 포지션 정보를 찾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페이지는 1. 팀에 대한 설명, 2. 포지션에 대한 설명, 3. 하는 역할, 4. 요구되는 역량,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requirements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역량과 잘 부합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 말고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구글의 지원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선택하신 포지션의 설명을 읽으시고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Apply Now를 클릭하세요. 여기에 지원자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준비하신 영문 레주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구글 채용 정보는 google.com/jobs 혹은 구글 홈페이지 하단 구글 정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며 2. 원하시는 포지션과 장소를 선택 후 3. 준비하신 영문 이력서를 업로드해 주시면 구글로의 지원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을 통해서 구글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채 방식인지 아니면 수시인지 상시 채용인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레주메 준비해서 방금 설명드린 잡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주메 리뷰를 리크루터가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통과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전화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전화 연락을 드리면서 저희가 레주메 관련된 질문도 몇 가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스크리닝 인터뷰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 1차 스크리닝 인터뷰는요, 물론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포지션마다의 가장 요구되는 역량,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인터뷰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포지션이다 할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코딩이라든지 알고리즘 중심으로 문제가 나가게 된다. 여기서 1차 스크리닝 인터뷰를 보시고 난 다음에 대략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요. 바로 2차 온사이트 인터뷰가 잡히시게 되는데요. 역시 1차 인터뷰에서 통과되신 분에 한해서만 2차 인터뷰로 진행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온사이트라고 하면 이제 그 장소에서 한다라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구글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인터뷰를 진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2차 온사이트 인터뷰에서는 스크리닝 인터뷰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역시나 이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뭐 코딩이라든지 알고리즘, 시스템 디자인, 테크니컬 워크한 매니저의 경우 어떻게 파트너 매니지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밖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온사이트 인터뷰야말로 구글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라면 물론 레주메도 중요하고 뭐 1차 인터뷰도 중요하고 한데 정말 2차 온사이트 인터뷰 기회가 왔다 한다면 모든 거를 걸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온사이트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인터뷰를 각각 보시면요. 인터뷰어 분들이 인터뷰 문제는 어땠고 이 사람이 답은 어떻게 했고 그래서 점수는 어떻고 해서 이 인터뷰에 대한 총정리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저는 이 사람 다음 단계로 갈 건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자료들이 모아져서 바로 하이어링 커미티라고 불리우는 이제 미팅에서
한 분 한 분의 프로필과 인터뷰 피드백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장일치로 이 사람을 꼭 채용해야겠다. 이 사람은 정말 저희 팀에 왔으면 한다. 라고 할 경우 이제 오퍼 패킷을 준비를 하고 최종적인 오퍼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온사이트 인터뷰에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다른 회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글에서는 여러분의 매니저 뿐만 아니라 같이 그 팀에서 일하실 피어분들, 동료분들도 인터뷰어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360도 인터뷰라고 해서 정말 중요한 건 같이 일할 사람들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매니저뿐만 아니라 정말 같이 일할 피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보고 또 온사이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단 전화로만 목소리를 듣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서 인성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레주메를 준비를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구글의 채용 절차, 그 다음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올렸어요. 남은 시간에는 제가 바로 말씀드린 그 모든 채용 절차의 하이라이트인 온사이트 인터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포지션의 경우는 기술 면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실제로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실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구글 코리아에서 재직 중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3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3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영상이 다 전국으로 실시간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 구글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은 서울 오피스에서 구글 TV 관련된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검색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임근휘라고 합니다. 저도 벌써 한 5년 정도가 됐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검색팀에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고요. 제가 제일 아직 파릇파릇한 건가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세 분께 모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동현님 가장 최근에 들어오셨는데 처음 구글 지원 하실 때 어떠셨나요?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저는 다행히도 그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그 면접도 많이 보고 또 회사에서 제가 직접 면접관도 많이 해봐서 구글 같은 방식의 인터뷰에 좀 익숙했어요. 네. 그렇지만 좀 제가 생각하는 준비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보통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알고리즘 같은 쪽에서 멀어진 방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자기가 좀 알고리즘에 대한 감이 떨어졌다, 코딩에 대한 감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쪽 관련 책을 한번 훑어보시면서 다시 이렇게 기억을 살리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성님과 근희님께서도 한 4,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구글에 지원하셨을 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구글에 지원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기술 면접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좀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됐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중에 보니까 프로그래밍 인터뷰, 그러니까 기술 면접이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참고 서적이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면서 많은 그 조언을 받았고요. 또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실제로 인터뷰에 임하면 어떤 상황일까, 어떤 질문이 나올까, 또 주의 환경은 어떨까, 이런 걸 또 머릿속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칠판 앞에 서서 앞에 면접관이 있다고 가정하고 코드를 쓴 다음에 설명하는 그런 연습도 해봤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진성님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국내 회사에 있으면서 이런 기술 면접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과연 이제 구글 인터뷰를 어떻게 보나, 그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내나,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찾았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코딩을 한동안 이제 하지 않아가지고 그 코딩 감각?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되살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딩 경쟁하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코딩도 직접 해보고 특히 핸드 코딩이 중요하다고 해서 핸드 코딩도 많이 연습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인터뷰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커펜이 다 말라서 이제 써지지가 않고요. 좀 긴장을 할 경우도 있어서 막상 마음속에 생각한 말과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인터뷰 전반적으로 볼 때 분위기가 이렇게 좀 위압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다지 큰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로부터는 진행이 나서 좀 원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긴장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처음에 딱 인터뷰를 갔더니 상당히 이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되게 캐주얼 있고 가볍게 오셔서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 분들이 인터뷰 해주시고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분위기였고요. 근데 또 이제 막상 문제를 또 풀어보니까 그 제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식은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도 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이제 이 순서에서 레즈메 리뷰를 하고 나서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구글의 기술 면접은요, 여러분이 이제 코딩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시스템 디자인 영역을 에 관한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요. 수도 코드가 아니라 작동 가능한 코딩을 구현해 내셔야 되고 여러분이 편한 랭귀지로 뭐 C나 C++이나 자바나 파이썬 등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이 보통은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 실제 인터뷰상에서는 화이트보드나 종이에다가 직접 코드를 짜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습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 그렇게 그렇죠.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한번 그 기술 면접 장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현입니다. 네, 인터뷰 마쳐서 감사하고요. 예, 이력서를 보니까 오랫동안 엔지니어로 일하셨는데 여태까지 해보신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인터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입력으로 두 개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단어가 아나그램이면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봐주세요. 아나그램이 뭘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tab, tab라는 단어와 bat, bat라는 단어는 서로 아나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철자의 구성이 똑같고 순서만 다를 때 이 두 단어는 서로 아나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데 그 단어 알파벳 순서들이 바뀐 두 단어를 아나그램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일 간단하게는 한 단어를 갖고 모든 다양한 할 수 있는 그 알파벳 순서 조합을 다 만들어 보면서 그거랑 다른 단어랑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계산량이 어떻게 되죠? 모든 경우를 다 해봐야 되니까
경우가 일단 개수가 단어의 그 길이가 n이라고 할 때 n개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n 팩토리얼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비교는 뭐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건 n 팩토리얼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n 팩토리얼이면 n이 커지면 따라서 상당히 계산량이 많아질 텐데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둘이가 단어 안에 그 철자의 순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철자 순서 관계없이 구성하고 있는 철자만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양쪽 다 순서를 통일을 해갖고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파벳 순으로 단어 안에 철자를 소팅을 하고 다른 단어도 소팅을 해서 두 개 그 소팅된 두 단어를 비교를 해갖고 네 둘이 같으면은 아나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럴 경우에 실제 계산량은 어떻게 되죠? 소팅하는데 철자 n 길이 n이라고 할 때 n 로그 n이 걸리고 비교는 n에 되니까요. n 로그 n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네요. 네. 그럼 실제로 그걸 코드로 한번 만들어 봐 주시겠어요? 네. 코드는 뭐 심플풀 쓰면 될까요? 예, 편하신 랭귀지로 작성해 주세요. 단어 입력은 뭐 C 그냥 차 배열 받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가정하고 진행하시죠. 네, 단어 A랑 B랑 해서 길이까지 받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차 A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인풋 그 배열 내용 자체를 바꿔도 상관없을까요? 네, 바꿔도 좋습니다. 가정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인풋 배열 그대로 세팅을 할 거고 소팅은 기존 알고리즘 그러니까 기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써도 될까요? 네,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팅 함수를 쓸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해보시죠. 네. 라이브러리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큐서트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레이랑 사이즈 네. 라이브러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A라는 배열을 세팅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글자도 세팅을 하고 세팅이 끝났으면은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되니까요. 이것도 라이브러리를 써서 두 개가 같으면 아나그램이죠. 네, 이게 같으면 아나그램.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함수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입력을 넣어보시겠어요? 네. 일단 아까 예로 드신 것처럼 뭐 BAD, TAD 이런 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개 몇 개 구글이면은 G, L, G 뭐 그런 것도 되고 G, L, G 이런 거 몇 개 뭐 구글이 이게 철자가 겹치는 게 많아서 좋네요. 뭐 G가 너무 많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함수 좀 더 옵티마이즈를 해보도록 하죠. 이 비교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철자의 개수가 A랑 B가 다르면은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길이가 다르니까 바로 끝날 것 같네요. 이게 길이가 다르면 바로 컴플스 이거를 이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구글에 대해서나 아니면 구글 서울 오피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구글이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뭔가 일하기 좋은 회사고 사람들이 재밌게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오래 일해보신 분의 경험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신지, 그리고 뭐 지금도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뭔가 벤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밖에서 보는 이미지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엔지니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열정을 잃지 않고 엔지니어로서 계속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실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네, 영상 보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을 많이 잡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진성님과 근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 이제 인터뷰 2가 아니라 이제는 인터뷰어로서 인터뷰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느끼시게 되는 건 뭔가요? 특별히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라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 상당수 지원자분들이 이 면접에 오시면서 기술 면접을 면접으로 생각하시지 않고 이렇게 기말고사나 운전면허 시험 같이 시험에 임하는 태도로 이렇게 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서 제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묵묵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열심히 이게 코딩만 하시다가 끝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원래 면접이란 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뭘 생각하고 있는지 최대한 알리고 또 자기가 코딩이나 아니면 단순히 그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그쪽에다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아쉬운 것들이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 실력을 많이 발휘 못하는 거, 그게 가장 아쉽더라고요. 대부분 원인이 좀 많이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 이런 인터뷰에 되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회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오시면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 그런 분들도 많고, 그 코딩은 정말 잘하는데 왜 핸드 코딩은 하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못하는 거죠. 칠판에 써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인터뷰 하실 거면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 좀 아쉬움 그런 거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인터뷰에 오셨다면은 실질적인 준비는 끝나고 마음가짐,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임할 때 마음가짐이 어때야 할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번 나왔지만 그 긴장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터뷰다 보니까 긴장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안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셔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칠판에 문제를 푼다거나 종이에 풀게 되면은 그게 더 긴장도를 증가시키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연습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터뷰어들도 항상 저희는 압박 면접 이런 거 없이 그 면접자분이 최대한의 그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편안하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에게 물어봐 주시고 요청하셔도 되고, 저희랑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의견 주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긴장을 푸는 방법.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방법을 썼냐면은, 인터뷰를
꼭 내가 이제 이 구글에 붙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구글이라는 회사를 내가 알 수 있는 기회다. 그 다음에 구글 엔지니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다음에 뭔가 배우고 가야겠다. 그런 자세로 좀 인터뷰를 임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랬더니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가 꼭 내가 붙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즐겁게 함께 문제를 푸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를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인터뷰어와 함께 문제를 풀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 혼자 어려운 부분에 가끔 부딪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어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문제를 바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언까지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 행아웃 세션 전에 미리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글 채용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답변 드리고 또 지금도 저희 행아웃 세션에 실시간으로 리플 달아주시는 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goo.le/kkis 숫자 4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지금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의견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전자, 전기 전공자도 구글에 취직하여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까요? 라고 김민수님이 22일 날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먼저 생각하실 부분은요, 저희 그 잡 사이트에 가시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포지션에 그 팀 설명, 포지션 설명 밑에 보시면, requirement라는 란이 있습니다. 포지션에 맞는 역량이라든지 필요한 기술들을 적어 놓은 자리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이 맞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과가 이런데, 과가 전자전기공학과라고 할지라도 코딩을 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킬셋을 먼저 보셔야지 아니면은 꼭 내가 전공이 이러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전자공학과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심지어 수학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엔지니어로 조인하신 분 계시니까요. 주저 말고 코딩에 자신 있다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지원할 때 오픈소스 참여 경험이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라고 홍영기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역시 여러 가지 경진대회라든가 아니면은 좋은 논문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기술한 책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런 거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다 써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레주메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회사의 경력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래밍 관련된 경험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왜냐면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코딩에, 프로그래밍에 열정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게 리크루터한테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원생인데 구글 코리아 또는 구글 본사에서의 인턴십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턴십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과 인턴십 지원 시 유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는 물론 대학원생도 인턴으로 받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대학원생이든 대학생이든 간에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턴십을 위한 정보는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구글 잡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쉽게 그 검색창에다가 인턴이라고 검색하시면 전 세계에 오픈되어 있는 모든 인턴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로케이션, 본인이 원하는 팀에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입사 지원 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하는 게 유리한가요? 구글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우선순위를 알려주세요.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C나 C++ 많이 사용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구글 전반적으로 C++,
자바, 이제 파이썬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메이저 랭귀지 같아요. 근데 이제 랭귀지보다는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기법, OOP라고 흔히들 하죠. 저희는 그런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떤 랭귀지를 쓰느냐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연 랭귀지를 자기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어떠한 랭귀지라도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실시간으로 답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구글 미국 본사로 입사 지원할 경우 구글이 비자 지원을 하나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마운틴비 포지션에 취직하게 되면 하우징이라든지 기타 생활 여건에 도움을 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구글 코리아 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로케이션으로도 포지션이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google.com/jobs에 가셔서 검색하시는 모든 포지션에 여러분 지원 가능하시고요. 만약 그 포지션이 마운틴비 포지션이라면은 물론 저희가 비자 수속이라든지 그런 부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봉이라든지 그런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잡 마켓에 따라서 여기 비등하게 맞춰지기 때문에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엔지니어 쪽으로도 저희 쪽으로 지원하셔도 영어를 잘하시고 또 코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사로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레주메에다가 명시해 두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 진행해봤는데 처음에 뭐 하울링 약간 울려서 들리는 것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전반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보완해서 추후에도 이런 리크루팅 관련된 세션 많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행아웃 세션에 너무 괜찮았다, 좋았다 하면은 거기에 좋아요 버튼, +1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그런 호응도를 보고서 또 얼마만큼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할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삽입됐던 동영상 부분은요, 따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채널, 그리고 구글 플러스 채널 동시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도 뭐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참고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해주신 여러분, 엔지니어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리크루터 정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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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